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지를 음양원 상생 상극이 주구야 명리가 산다의 책 87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9번째, 참 이거 참 침튀기면서 이야기하죠. 지지를 자축인묘진 서미지 지지를 또 동물 지지를 동물 전부 다 참 대단하게 하죠. 동물로 규정, 동물로 규정하는 규정한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한 것에 대한 부정. 야, 참. 자, 설명드릴게요. 자, 자를 쥐라고 합니다. 쥐, 축을 소라고 하죠. 대단하게 하겠지. 자축인을 호랑이 범. 이 호랑이가 범. 호랑이 범이죠. 범. 자축인 묘를 토끼. 다 합니다. 저도 다 합니다. 왜 이거 모르겠지는 용. 사는 뱀. 다 합니다. 내가 이거 모르고 내가 떠들겠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를, 그래서 어를, 소, 미를, 양, 신을, 사오미, 신을, 원숭이, 오미, 사오미, 신유를, 신유, 닭, 술을, 개, 신유, 술, 해를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를 뭐 돼지 침튀기입니다. 침튀기 똑같이 저번 시간에 마치 이거를 뭡니까 자기가 발견한 양, 마치 그 자기만 알고 있는 양, 마치 그를 자기 부모가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양, 마치 그를 자기 할아버지 또는 조상이 이렇게 정리한 양, 이 세상에는 내만 알고 있는 양, 다른 사람은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만든 내만 대단한 그것을 알고 있는 양, 침튀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자는 쥐고 축은 소고 이는 범이고 묘는 토끼고 쥐는 용.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죠. 아마 이거 나올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 내가 설명드릴게요. 전반적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옛날 사람들은 뭡니까? 계급사회, 지금도 물론 계급사회지만은 지금에서 이야기하는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계급사회와 옛날에서 이야기하는 계급사회의 개념이 좀 틀립니다. 지금은 뭐 과장, 부장 이런 계급은 그거는 그냥 직칭으로 정해놨지만 이 옛날에서 그것도 무식한 사람 모를 거예요. 옛날에서 이야기하는 계급사회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양반, 소위 말하는 지배계급입니다. 지배계급과 이 지배계급과 소위 말하는 일반 평민, 말하면은 우리가 그 상놈이라는 소리 써있기는 너무 말이 여감이 이상해서 평민이라고 그냥 할게요. 평민이라는, 이러한 계급사회로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양반들은 뭐냐 하면은 소위 말 제사도 지낼 수 있고, 혹은 뭐 글도 압니다. 문자도 쓸 줄 알고, 혹은 뭐, 제사도 있고, 혹은 뭐, 이게 족보도 있습니다. 식기에 족보도 있습니다. 평민들은 뭐 제사도 지낼 수 없어. 글도 알면 안 돼. 왜 글을 알면 안 되냐 하면은 말하면은 역적 모의 한다고. 문자 몰라. 알아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 따지고 든다 이제. 족보도 없어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무식한 사람. 그러면은 이렇게 한 양반들은 문자 알고 말하면 소위 말하는 요새를 쳐 같으면은 전문가와 비전문가 이렇게 놓고 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봅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있는데 의사들이 사용하는 용어, 조금 어려운 거라든지 의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비전문가가 알아듣고 해서 그 비전문가가 설락하면은 쉽게 입에서 안 나오고 뭐 설락하면은 주저주저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교수 앞에서 칠판 말하면은 그 교수 앞에서 그 칠판 두드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말은 말하면 전문가 앞에서 비전문가적인
비전문가가 전문가 용어를 쓰려고 하면은 이상하죠. 다시 양반이 말입니다. 양반은 자네가 예를 들어서 몇 년생이고 장반이 평민 자네가 몇 년생이고 물어봤을 때 예, 저는 갑자생이 올시다 혹은 을축생이 올시다 하면은 뭡니까?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 문자를 쓰려고 할 게 주저주저 하고 부끄럽고 양반인데 뭡니까? 뭔가 모르게 말하면 같은 급수로 치는 거고 이렇죠. 그러고 글자를 모르죠. 갑자, 을축, 병인정명, 무진기사 이야기해도 그거 다 못 이루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인데 제일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 제일 먼저 완 순서대로 지소, 범토, 용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전부 다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붙인 이유가 말하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동물들이 먼저 조차견 순서로 이래 갖다 붙이다라는데 엉터리입니다, 그거다. 자. 그랬더니 양반이 당신 몇 년생이고 이렇게 갑자생이 올시다 갑자생입니다 했더니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고 글자를 모르니까 일반 평민들이 쉽게 갖다 알기 위해 나는 쥐띠입니다, 소띠입니다. 소위 말하는 먼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걸 갖다 뭐냐 하면은 문자 권력이다 그럽니다. 요 뒤에 나올 겁니다. 문자 권력이다 그럽니다. 이 쉽게 하기 위해서 자는 쥐다, 축은 소다, 이는 범이다, 묘는 토끼다 하고 대칭 시켜놓은 쉽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름 갖다 붙이란 대칭 시킨 것 뿐이다. 여러분, 잘하는 거는요, 지는 요 뒤에 나옵니다. 한자 뜻이 다른 게 있습니다. 축도 이걸래 소가 아닙니다. 소우자입니다. 인도 범이 아니에요. 범호자입니다. 그러면은 인을 갖다 왜 범이라고 하냐고 대칭 시키는 것 뿐입니다. 왜? 무식한 사람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동물을 규정해갖고 이런 거 다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 설명드릴게요. 87페이지. 지지를 이렇게 음과 양으로 구분한 것과 청관과 마찬가지로 지지를 세부적으로 수술하고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내용 중에 사람의 편리해서 지지의 이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부여된 동물의 이름을 마치 지지가 동물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고정화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말하면 꼭 결정돼 버린 것, 고정화돼 그래갖고 그게 굳어져 버린 것, 고정화된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해 보겠다. 지지를 세부적인 구분에 대한 것을 부정자, 지지에서 이용하는 자를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자를 사진에서는 지지라는 내용으로 말할 때는 지지의 첫 번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로는 북쪽이다. 시간으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다. 음력은 11월이다. 동물로서는 지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잘하는 것을 볼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잘하는 지지를 동물로는 지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잘하는 지지가 마치 쥐와 같은 모양의 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한문에 있어도 쥐를 나타내는 글자는 쥐서자지요. 여러분 그 나와 있는 쥐서자 보입니까? 쥐서자입니다. 마치 쥐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쥐서자라는 그 자체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쥐서자가 돼 있죠. 나도 이 쥐서자는 시험에서도 쥐서자입니다. 예. 쥐이빨과 같은 겁니다. 쥐이빨과 같은 쥐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쥐서자를 사용하고 있다. 쥐서자. 좀 글자가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쥐서자. 쥐서자. 이 말하면은 이 한문 잘하는 글자가 원래 이 쥐 뜻이 아니고 쥐서자의 글자는 원래는 이 쥐서자다 이 말. 원래 쥐서자다 이 말. 쥐서자다 이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를 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한문에서 자라는 글자의 본래 뜻은 아들,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원래 공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 자라는 게 여자 이름 붙이고 아들 자자지만 원래 중국에서는 물론 이 자라는 거는 자식이라든지 이런 뜻을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자자가 붙으면 우리나라 말하면 무슨 시 모양으로 높인 말입니다. 그래 공자, 맹자 이라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이 자자가
높임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신문의 이 자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높임말, 극존칭입니다. 높임말. 소위 말하는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이 극존칭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존경해주는 그러한 사람일 때 자자를 붙입니다.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원래 뜻은 아를 자자 하모니, 본 뜻은 말은 잘하는 하모니 가지고 있는 본 뜻은 지라는 내용은 없지만은 사죄섬 하는 명리에 쓰는 지지의 하나인 자를 지 별칭으로 두고 통념적인 것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여 자라는 지지의 별명이 그렇지 별명이 지로 됐다는 말과 같으며 이러한 별명이 마치 자가 지와 같게 된 착각을 가지게 되는 고차가 되어버렸더래. 고정 그렇게 딱 달라붙어 말하면 악습으로 딱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글자를 나와서 요 나오네. 옛날에는 글자를 나와서 별로 없었다. 문자 말이 권력화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런 자 뭐냐면은 문자의 말의 권력화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법관들이 법적인 용어를 쓸 때 우리가 못 알아듣고 의사들이 너건 알 필요 없다. 물론 전문 용어 써있긴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거 사이에서 이야기할 때 너거는 이런 말 알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권력화되어 있었던 사회. 이런 양반들이 말하면 시를 하고 무슨 글자를 하고 할 때 이런 거로 인해서 너가 상놈들하고 구분된다. 너건 알 필요 없다 하는 권력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지의 자라는 글자에 대칭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라는 동물을 부여한 것 뿐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자를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이 자를 어느 누가 쉽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쥐라고 하지 않고 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를 나는 쥐라고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이 말입니다. 자를 뭐라고 해야 되겠노? 기린이라고 갖다 붙였을 때는 자기린 이래 될 수밖에 없다. 즉 어떤 이유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갖다 붙인. 그럼 이 자를 쥐라고 갖다 붙일 때는 왜 자를 쥐라고 갖다 붙였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거 봤을 때 쥐도 뭡니까? 자가 양 같으면 쥐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양의 성질이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 나오려고 모르겠습니다. 이 쥐라는 것도 이 자가 보십시오. 이쪽에서 따로 떠있으면 자라는 것은 양지다. 양의 지지다 말이에요. 양의 지지인데 자를 쥐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쥐도 뭡니까? 말하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양이라는 거는 3단 논법으로 볼 때 양이라는 거는 좋은 것이더라. 좋은 것. 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더라. 그러므로 쥐도 좋은 것이다. 우리인데 유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쥐의 반대, 이 쥐의 반대는 그럼 잘하는 거 하나로 놓고 봤을 때, 쥐라고 놓고 봤을 때 쥐의 반대되는 거는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 말입니다. 고양입니까? 이게 고양이라고 하는 건 좌우충 같으면은 쥐의 반대는 그럼 고양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내 논리로 따져보십시오. 맞는가 틀리는가. 이게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쥐의 반대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그럼 음이다. 그러면 이 고양이는 오가 되는 이게 소가 돼야 되는 게 하고 뭐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이래 이야기하면 말은 된다 이 말이에요. 논리 어느 정도 그게 궤변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정도 논리성을 갖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불만이 있습니까? 내 말은 거짓말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축을 소라고 했을 때 소를 말은 음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소의 반대는 뭐다? 소의 반대는 없죠. 이 지의 반대는 있을 수 있고 소의 반대는 또 있을 수 있고 돼지를 할 겁니까? 돼지는 있는데 좋다. 소의 반대는 우리가 돼지라고 합시다. 돼지 같으면은 축해가 축해충이 반대가 됩니까? 이것도 축은 아까 뭡니까? 양입니까? 다 같은 그건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도 논리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9페이지 지지에서도
음과 양으로 구분한 것과 같이 생각을 해 본다면은 자는 양의 지지라는 것을 설명되고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요 나오네요. 그렇다면 자인 쥐라는 동물은 양의 동물이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학문적인 논리로 본다면 자는 쥐다. 자는 양이다. 그러면 쥐는 양이다. 쥐가 양이라고 한다면 반대가 되는 것은 음이므로 쥐의 반대인 고양이라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쥐의 반대는 확실하게 고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자의 반대는 오인되어 나오네. 자는 쥐이므로 오는 고양이다라는 논리와 같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오라는 말이라고 하고 있으며 오도 양이라고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음시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벌써 처음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말하면 내같이 따지고 들어가는 선생 설명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논리 두고 따질 때. 이거 음시 설명드린 거 알지? 이게 그러면 옹어는 자의 반대는 온데 옹어는 그러면 고양이가 된다 하는 것 같으면 말이 된다. 또 그 자체는 또 말이 된다. 그건 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자도 양이고 이것도 또 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래도 안 맞거죠. 그 범위가 하나일 때는 하나만 상충되지만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뭡니까? 자꾸 상충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이거 막아놓고 들고 아까는 이게 양이고 이것도 음이다. 이것도 양이고 이것도 양이다 하는 그 자체만 상충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러놓고 보면은 다 지금 뭔가 모르게 이게 고양이가 되지 않고 소가 되니까 하나, 둘, 다 지금 양 상충되고 있잖아요. 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뭡니까? 어긋나는 말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래요. 말이 안 된다. 세 번째. 지지는 청관과 함께 육식갑자를 구성하는데 만약 자라는 지지가 지라고 한다면은 자가 있는 육식갑자는 갑자, 병자, 모자, 경자, 임자인데 이러한 것을 갑지, 병시, 무지, 경쥐, 임지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자가 붙는 지층간에 갑쥐, 병쥐, 예? 무지, 예? 경쥐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 이야기 답답하죠. 니들만 미친다 소리 하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할게요. 원래 현명하고 앞서가는 소위 말해 앞서가는 사람 현명 내가 이야기 아인슈타인도 처음에는 뭡니까 쪼다소리 들이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말하면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죠. 그래서 네 번째 89페이지 네 번째 그리고 자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명리에서 어떻게 사용된다는 학문적인 설명이 어느 곳에도 없더라. 그 자를 지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지라고 봤을 때는 어떻다는 그 설명이 그래서 소위 흔히들 어떤 사람 명리하는 사람들은 좌를 지기 때문에 자년에 태어난 사람 뭐 갑자년에 말하면 쥐띠기 때문에 뭐 셨더니 쥐띠는 뭐 어떠니 내가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쥐띠는 네가 쥐띠다 하면서 쥐띠라고 해놔놨는데 예. 쥐띠가 말입니다. 쥐띠가 뭐 아까 어릴 때 쥐가 쥐들이 보니까 시궁창 같은 데서 들락날락 하거든요. 들어온 곳에서 그랬더니 그 쥐띠라는 애가 조그만 애가 엄마 나는 쥐띠 안 할래. 왜? 쥐가 저는데 내가 쥐띠인데 쥐가 들어온 곳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아이고 나 싫어. 말이 되는 겁니다. 쥐가 다 지저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쥐는 지저분한데 병균동기고 지저분한데 쥐띠라는 사람이 다 쥐띠 자년에 태어난 사람이 다 지저분합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다 쥐 나옵니다. 용띠는 이 세상에 지금 옛날에는 있었을랑가 모르지만은 진이라는 용띠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 안 하지요. 그렇다면 용띠는 있을 수가 없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용띠가 있단 말이에요. 진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칭시켜 놨을 뿐이다. 원숭이띠 우리나라에 원숭이가 지금 삽니까? 안 살죠. 어떤 사람들이 닭띠가 되니까 요리 닭띠 태어난 사람들 노래를 잘 부르니 뭐 꺾기 한다고 노래 잘 부르니 뭐 어쩌니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명리한 사람들요. 내지에서 바로 톡해서 이야기할게요. 명리한 사람 치고 80%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80%, 90%는. 그는 사람들이 지금 이때까지 근대사에서 말해 옛날에는 그래도 공부를 했다. 그때는 그때 옛날이지만 근세사 한 100년 전으로 지금부터 말하면은 해방 그 해방 전 이쪽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한 60년, 70년 명리에 종사한 사람들 80%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지 이름 석자도 한문으로 못 쓰는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철학관 선생이라 앉아갖고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는 사람들이 지가 잘났겠다고 큰 소리 더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사람들인데 명리를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는 사람들인데 사주를 보러 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말하면 더 인생을 더 잘 알고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명리가 지금 뭡니까? 점점 지금 뭡니까? 말하면은 사늘하게 식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고. 왜?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축, 90, 축. 지지에서 사용된 축을 세부적으로 쓰는 다음과 같아. 축을 사전에 저는 사전도 다 했습니다. 공부할 때. 원천적으로 말하면 근본적으로 따지더라고요. 지지라는 내용을 말할 때는 지지의 두 번째, 시간으로는 1시부터 3시, 방위로는 북쪽 방향이다. 음력으로는 12월이다. 짐송으로 말할 때는 소라고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이라는 지지를 동물로 소라고 하는 것이 축이라는 지지가 마치 소와 같은 모양을 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지지죠. 한문에서 소를 나타내는 글자는 우입니다. 원래 우. 오와 우는 좀 틀리죠. 이거는 오고 오라는 글자는 뭡니까? 이 우자입니다. 이거 글자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데 필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우인데 이 축을 소라고 하는 원래 이 축이라는 글자는 원래 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 소라는 개념이 이 글자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라는 그거는 또 이 오라를 써놔놓고 미안합니다. 소가 아니고 뭡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지소가 이거 축소가 이거 이제 뭡니까? 말이죠. 말 미안합니다. 말. 용변 말입니다. 말 미안합니다. 말.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말입니다. 말.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미안합니다. 이 말입니다. 말. 말입니다. 예. 똑같이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요 고양이라는 그걸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와글님이 강의 설명을 흥분하게 설명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듣기는 약간 소라고 좀 말입니다. 예. 소라는 원래 한문은 이거다. 이 소우. 이건 오가 아니고 소우입니다. 소우. 예. 그 말입니다. 소우. 그래서 우인데 축이라는 지지에서 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 축이라는 지지가 가지고 있는 한문의 뜻이 동물로는 소와 일치된다고 해서 축이라는 지지가 소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며 지지의 이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동념적인 내용일 뿐 이란 것이 마치 축이라는 지지가 소와 같이 된 착각을 가지게 되는 고차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옛날 한 번도 또 적어놨습니다. 옛날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문자라는 말이 근력화되어야 돼요. 문자의 근력화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학문에서는 문자의 근력화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학문에서는 그거를 이 문학에서는 그거를 뭐냐면 문자의 근력화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다음 페이지. 이러한 시기였기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지의 축이 가지고 있는 동물의 내용을 그렇게 대칭시켜서 사용한 것뿐 아무런 내용도 없다. 두 번째, 지지에서도 양과 음으로 구분한 것과 같이 생각을 하여 본다면은 축은 음의 지지라는 축은 음의 지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축긴 소라는 동물은 양의 동물이라는 것, 음의 동물이라는 것과 같다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학문적인 논리로 따져봐 3단 논법. 축은 소다, 축은 음이다. 그러므로 소는 음이다. 소가 음이라고 한다면 반대가 되는 것은 양이므로 소의 반대인 돼지라고 하여도 틀린 말일 것이 아닐 것이다. 아까 소와 돼지는 반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돼지로. 이것도 또 3단 논법 돼지는 그러면 소의 반대는 돼지이므로 돼지는 양이 되어야 된다.
양은 돼지는 양이다. 이래 해도 말이 된다. 이 말. 말이 뭐 논리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 안 되죠, 그게. 예. 왜냐하면 소위 반대가 돼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축의 반대는 미인데 축은 소임으로 미는 돼지다. 라는 논리로도 성립이 된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미는 양이라고 하고 있으면 미도 음이라고 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뭔가 모르게 논리적으로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이래도 안 맞고 안 맞아도 저래도 안 맞는 거예요. 내 말하는 틀린 말 알 겁니다. 다음에 이거는요. 명리를 하는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명리를 이 내용은 명리를 하는 사람이 제외시키고 들어도 설명을 들어보면 내 말하는 게 마치 명리에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하는 거 느낄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말하면은 축이 쏟았고 고집 부리고 축이 뭐 양이다. 처음부터 내 강의를 쭉 들어봤을 때 명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봤을 때 내 말이 맞다 소리 다 할 거예요. 그렇지, 내 말이 틀리다 한 사람은 기본 학문 말에 무식한 사람이죠. 다음 세 번째 91페이지. 지지는 천간과 한개 육식과표를 구성하는데 만약 축이라는 지지가 소라고 한다면 축이 있는 육식과표는 을, 축, 정, 축, 기, 축, 신, 축, 개, 축인데 이러한 것을 을소, 정소, 기소, 신소, 개소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말이 안 된다. 네 번째 페이지. 그리고 축이 소라고 하는 것으로 명리에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더라. 자, 그래놓고 이제 계속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개 정도만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지에 사용되는 인을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더라. 인을 사진에서는 지지라는 내용으로 말할 때, 지지라는 내용으로 말할 때는 이 말은 지지 세 번째 지지, 달로 말할 때 정월, 왕위로 말할 때는 동북동이다. 시간으로 말할 때는 오전 3시에서 오전 5시. 동물로는 범에 해당된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명리에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하는 지지를 동물이라는 범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인이라는 지지가 마치 범과 같은 모양의 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지적을 하여 본다면은 말하면 한국에서 범을 나타내는 글자는 원래 호랑이 호자입니다. 그렇죠? 호랑이 호입니다. 그리고 한문에서 인이라는 글자의 본래의 뜻은 삼가다, 동료,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이라는 한문이 원래 한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범이라는 내용이 아니고 삼가다, 나아가다, 나와 있다시 또 동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한문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지지의 인이 동물로는 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인이라는 한문이 가지고 있는 본 뜻은 범이라는 내용은 아니다. 사조라고 하는 명리에서 지지의 하나인 인을 범이라고 별칭하여 대칭시켜 놓고 통념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말하더라. 다시 말하여 인이라는 지지의 별명이 범으로 되었다는 말과 같으며 이러한 별명이 마치 인이 범과 된 착각을 가지게 하는 고차가 되어버렸다. 이 고차 굳을고 달라붙을 착. 그러니까 먼저 딱 고정적으로 달라붙어 갖고 요시부동으로 착각 말하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옛날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문자와 말이 문자의 권력, 이 말을 인문학에서는 뭐라고 한다? 문자의 권력화입니다. 이 인문학에서는 문자와 말이 권력화되어 있는 사회. 이런 시기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알기 쉽겠다. 그렇게 당신이 자네가 양반이 물었을 때 멸소, 양반이 물었을 때 당신이 자네가 몇 년생인가 이랬겠네. 갑자생입니다. 하려고 이상하니까 쥐띠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띠입니다. 그랬겠네. 양반은 그 말을 듣고 자네는 갑자생이구나. 혹은 얼출생이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사용한 뿐이다. 지지에서도 음과 양으로 구분한 것 같이 생각하여 본다면은 이는 양, 지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범이라는 동물은 양의 동물이라는 것과 같은 거다. 이러한 것을 학문적인 논리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는 범이다. 이는 양이다. 그러므로 범은 양이다.
범이 양이라고 한다면 반대가 되는 것은 음이므로 범의 반대는 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용호상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호, 그 범의 반대는 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인신충이 되시오. 인신충을 반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뭐가 되어야 된답니까? 말하면 그 용이 돼야 되는데, 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원숭이로 되어 있죠, 신이. 원숭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이렇게 따지도 저렇게 따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다음 주 94페이지. 왜냐하면 범의 반대는 대체적으로 용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의 반대는 신인데, 이는 범이므로 신은 용이다 하고도 용이라는 그 논리도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은 원숭이라고 하고 있으며, 신도 또한 뭡니까? 음이 아니고 양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지는 청광과 유시갑자, 갑빈, 병인, 무인 이랬는데, 갑범, 병범, 무범, 경범, 인범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인이 범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으로 명리에서 어떻게 사용된다는 학문적인 실용적인 설명이 없더라. 묘. 지지에 사용되는 묘를 세부적으로 연구한다. 묘를 사진에서는 지지라는 내용을 말할 때는 지지 네 번째, 시간으로는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 방이라는 동쪽, 음력 2월, 동물로는 토끼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묘를 명리적으로서는. 근데 이러한 묘라는 지지를 동물로는 토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 묘라는 지지가 마치 토끼와 같은 모양을 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지적을 하여 본다면은, 한문에서 토끼를 나타내는 거죠. 흑기 말하면 토사구팽할 때 토자입니다. 여러분 토사구팽 들어봤죠? 뭡니까? 토끼 사냥 끝나고 나면은, 예? 개를 삶아 먹는다고 토자, 예? 토사구팽, 이 토자입니다. 말하면 토끼 토자입니다. 토끼 토자, 예? 토끼 토자, 토끼 토자인데, 토끼를 뭐라 해놨으면 이 묘로 써놨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원래 토끼는 토끼 토자다, 이 말입니다. 토이다. 그리고 한문에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문에서, 여기요, 네, 여기. 네. 그리고 한문에서, 토끼를 나타내는 글자, 한문에서 묘라는 글자의 본래의 뜻은 원래 묘라는 글자 뜻. 한문에서 원래 토끼가 묘란 글자, 무성하다. 그 남아있죠. 무성하다, 왕성하다. 무성하다, 왕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토끼라는 내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물로는 토끼에 해당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묘라는 한문이 가지고 있는 본 뜻은 토끼라는 내용은 없지만은, 사주라는 명리에서 지지의 하나인 묘를 토끼로 하는 별칭으로 두고 통념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다시 말하여 이러한 별명이 토끼로 되었다는 말과 같으면 대칭된 거죠. 이러한 별명으로 마치 묘가 토끼와 같게 된 착각을 가지게 하는 고착화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굳어버렸더라, 이 말. 이거 또 나옵니다. 옛날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문자와 말이 뭐가 권력화가 됐다. 네가 자네가 무슨 몇 년생인고 물어봤을 때, 말하면은 을묘생입니다. 칼락하게 넣어서 금방스럽게 보이시오. 또 을묘생입니다 하고 난 뒤에 장반이 또 다른 말을 물을 때는 또 을묘이라는 그런 문자를 또 써야 되는데, 자기가 그게 뭡니까? 말이 또 모르면은 말이 맥힐 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을묘생입니다 말을 먼저 꺼내면 안 되니까 토끼띠입니다 할 뿐이면은, 내가 무식합니다. 이 뒤에 말이 양반식의 문자로 말하면 유식한 말로 꺼내도 또 다른 말로 무식하게 이야기해도 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을묘생입니다 했는데 양반이 유식하게 물었을 때 또 유식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막히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러한 시대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지의 묘를 토라는 동물의 내용으로 대칭시킨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더 머리에 돌아옵니까? 예. 다음 페이지. 지지에서도 양과 음으로 구분되는 것 같이 생각하여 본다면 묘는 음의 지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묘인 토끼라는 동물은 음의 동물이라는 것과 같다는 것일 것이다.
이런 것을 학문적인 논리적인 3단 논법으로 설명한다면은 묘는 토끼다, 묘는 음이다. 그럼 토끼는 음이다. 토끼가 음이라고 한다면은 반대가 되는 것이 양이므로 토끼의 반대는 우리가 말하면은 토끼와 거북이 뭡니까 토생전 나오죠. 그럼 거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북이로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토끼의 반대는 거북이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것에 뭐 반대를 할 수도 있겠죠. 막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묘의 반대는 유인데 묘는 토끼이므로 유는 거북이다라는 말로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유는 닭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렇게 그 말은 또 닭과 토끼는 어째서 반대가 되고 양이고 음이고 하는 그런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 자체가 뭔가 논리성이 빠져있다. 논리성이 빠져있다. 그리 유도 음이라고 또 그런데 또 유는 닭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유도 음이라고 또 하고 있다. 이래다 맞고 저래다 맞고 저래다 이런 말이라 한심스러울 뿐이다. 지지의 청관관계 유식가를 구성하는데 만약 묘란지 뭐 신묘 계묘인데 신토 개토 뭐 기토 정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묘가 토끼로 하는 것으로 명리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대해서도 설명이 없더라. 97페이지 진. 이제 무슨 말인 건지 대충 그래도 안 들어온다고요. 그래도 고집을 부린다고요. 그래도 내 말이 틀린 것 같았고요. 사용하시. 내가 뭐 목줄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말하자면 내가 또 말하면 침튀기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악습이라는 거는 참 웃기는 겁니다. 벗어나세요. 그게 맞은 것 같으면 신의 명리가 안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논리를 내실 이유도 없어요. 맞는데 왜? 내가 미친놈 되어보는데. 내가 이렇게 따지 들어갈 내가 따질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았으면 이따 그래 사용하고 말해도 이미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음양의 상생상극과 음양의 상생상극이라는 그 내용이 맞은 것 같으면요. 이미 소위 말하는 대학교에서 말하면은 뭐성 철학과든지 동양 철학과든지 명리과든지 안 그러면 사주과라든지 사주명리과라든지 하는 과가 학문 거기 맞는 것 같으면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이 더 현명합니까 안 합니까? 일본에 이미 명리과라는 정상적인 과가 한국에서도 과가 있어야 됩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학문화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간단한 이야기로 경주에 모 대학에서 뭡니까? 명리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내 같은 놈이 들어갔겠지. 혹은 그 회원들 그게 결과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몇 년 해본들 답이 없으니까 논문 하나 바로 쓸 수 없다. 그럼 옛날 명리 논문은 뭐냐? 전부 다 적천수의 중화사상 없습니다. 적천수에 나타난 중화사상에 대한 연구. 그게 풀뜯없는 소리예요. 뭐의 비교. 아무런 논리하고 상관없는 거, 인문학적인 거. 그거는 성선설이라고 성선설이라고 논문을 써본들, 성학설이라고 써본들, 또 성선설과 성학설의 비교를 하고 써본들,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위 말해 실용학문,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써놨어. 그것도 말이 되는 걸 써놨으면 하지만은, 말도 안 되는 거 써놨어. 그것 좀 논문입니다. 그러나 석사 받았니, 박사 받았니. 진. 지제 사연은 진을 세부적으로 다음같이 구분하고 있다. 진을 사진에서는 지지라는 내용으로 말할 때는 지지 5번째, 방위로는 동남동, 시간으로는 오후 7시에서 오전 9시 음력 3월, 띠로는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이라는 지지를 띠로 용이라고 하는 것을 진이라는 지지가 마치 용과 같은 모양의 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이더라요. 한문에서 용을 나타낸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용자입니다. 한문에 원래 이 한문이 용이 나타내고 있는 한문은 진이 아니고 뭐다 이 말 용이다 이 말 용. 한문을 나타낸 것은 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래 한문의 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진이 용이냐 이 말입니다. 이거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이다 이 말.
그리고 한문에서 진이라는 이 글자는 원래 진이라는 한문에서 원래 진이라 그 원래 뜻은 별이름 진입니다. 별이름 진, 북극성 혹은 때를 나타내는 진, 때 어느 때 진입니다. 이제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북극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 지지에서 진이 띠로서 용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진이라는 한문이 가지고 있는 본 뜻은 용이라는 내용은 없다. 없지만 사주라고 하는 명리에서 지지의 하나인 진을 용이라는 별칭으로 두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또 나올 겁니다. 통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더라. 다시 말해 진이란 지지의 별명이 용으로 되었다는 말과 같으며 이러한 별명이 마치 지지의 진이 용이라는 용과 같게 된 착각을 가지게 하는 고차가 되어 있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글자라는 사람이 없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문자의 권력화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시기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지의 진이라는 글자에 대칭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용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여 사용한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지에도 양과 음으로 구분한 것까지 생각하여 본다면은 진은 양의 지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지인 용이라는 동물은 양의 동물이라는 것과 같다. 한 문제 너를 따진다면 진은 용이다. 우리가 3단 논법으로 여러분들 3단 논법 압니까? 아까 이야기 물론 알지요. 내가 이래 묻는 이유는 명리를 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대다수 무식군들이 3단 논법의 논논리 그 3단 논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명리를 안 익히고 있단 말이에요. 알긴 알고 들었어요. 명리 연락을 한 사람들. 진은 용이다. 진은 양이다. 그러므로 용은 양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3단 논법을 용이 양이라고 한다면은 반대가 되는 것이 음이므로 용의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왜냐하면 용과 반대가 되는 동물은 아까 전에는 뭐 범어를 할 때는 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용의 반대되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될지 이 용도 지금은 현재는 추상적인 동물 아닙니까? 그림은 그냥 그렇게 용을 그렸다는 뿐이지 실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래서 진짜 무슨 이시오? 용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용을 그리고 용이 사실 불을 내뿜는 거야 여유적으로 물는 거 그것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여유적으로 그리고 마치 이야기하자면 공룡. 공룡이 뭡니까? 아무도 본 사람, 물론 뼈는 나와 있으면 그걸 상상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 용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용이란다. 공룡은 그렇게 그릴 수는 있는데 뼈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공룡의 울음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근데 그 공룡의 울음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면 영화라든지 이 공룡의 울음소리로 표현을 하죠. 물론 그렇게 뭐 거기 그렇다라고 들어도 문제가 될 건 없으나 엄밀히 따지면은 들어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봤는데 공룡이 우는 소리가 예를 들어서 가령하에 운다고 해도 그거 틀린 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룡의 울음소리가 그렇다는 걸 안 말하고 그냥 듣긴 듣습니다.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내 말하는 게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건 그거 갖고 내가 따진 그런 공룡의 울음소리 가지고 내가 따질 시비 거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듯이 말입니다. 용을 본 사람도 없는데 그거 용이라는 그 반대되는 본 적도 없는 그 용의 반대되는 동물을 음양으로 반대되는 것을 다시 봤을 때 무엇은 동물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용과 반대될 수 있는 동물은 없기 때문이더라. 진의 반대는 술인데 진도 양이고 또 술도 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잘못됐다.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다. 이 지지에는 99페이지 지지에는 청관과 유식값들을 구성할 수 있는데 뭐 이제 진이란 병진 뭐 무진 될 수 있는데 감용, 무용, 병용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리고 용이라는 진이 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리에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그러한 말도 없더라. 그런 말도 없더라. 다음 지지에서 사용된 사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 등은 사를 사진에서는 지지라는 내용을 말할 때는 지지의 6번째 시간적으로 노질한 시 방위로는 동남, 음력에서 4월, 동물로서는 뱀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대요. 그 지금 촬영하는 분들이 몇 명 있고 지금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텝이 있습니다만은 명리를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지금 이어폰을 끼고 촬영을 하고 있는 내 말을 들어봤을 때 4명 있습니다.
들어봤을 때. 명리를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내 설명하는 게 뭔가 모르게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전부 다 뭡니까? 웃고, 전부 다 뭡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논리성이, 예, 개변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아무리 돈을 받, 그냥, 뭐, 우리가 돈 받고 하긴, 하려면 모르지만은 논리성이 있으니까 뭡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의 스태프들이 종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 연관시켜 봤을 때 내 말하는 게 말의 논리성을 갖추고 있구나 하는 걸 안다. 명리를 모르는 사람도 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발전되면 이제 하나하나 하면은 말하면은 능력 전문가로서 내가 키울 수 있지 이야기하자 하면 그게 논리입니다. 그게 논리입니다. 모르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의사들이 나오고 전문용어를 써하고 설명할 때 아침 건강만 이야기할 때 쉬운 말로 풀어갖고 논리 주고 설명할 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말이에요. 자, 4. 그래서 뱀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를 지지를 동물이라는 뱀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사라는 지지가 마치 뱀과 같은 모양의 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잘못이더라. 한문에서 뱀을 나타내는 것자는 이 뱀사자는 원래 뱀사자입니다. 원래 뱀사자라는 거는 말입니다. 원래 뱀사자라는 건 이게 뱀사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뱀을 나타내는 뱀사자다 이 말입니다. 이 사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자는 이 원래 뱀사자라는 이 뜻을 이렇게 써야 되는 이 뱀사자인데도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뱀사자. 뱀사다. 다음 100페이지. 그리고 한문에서 그 사라는 글자의 원래의 뜻은 이 사라는 한문의 원래의 뜻은 이 말이고 나와 삼진날, 예? 삼진날 나와 있죠. 삼진날 하면은 동지 말하면 세 번째 날 이 말이에요. 자식, 사라는 거는 자식 혹은 일어나다, 평온해지다 혹은 정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래의 사의 한문이다 이 말입니다. 동물로는 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라는 한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뱀이라는 내용은 없지만은 사주라고는 명리에서 지지의 하나인 사를 뱀이라는 별칭으로 두고 통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다시 말해 이러한 별명이 뱀으로 되었다는 말과 같으며 이러한 별명으로 인하여 마치 사가 뱀과 같이 된 착각을 가지게 되는 고차가 되어버리더라. 옛날에는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글자라는 사람이 내가 계속 읽을게요. 계속 내가 설명드릴게. 왜 3,000년, 5,000년 내려간 것을 그렇게 고정하고 있는 것도 나도 그것만큼의 말하면은 기에 그거 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글자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문자와 말이 권력화되어 있었던 사회, 이러한 시기였기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지의 사를 뱀이라는 동물의 이름으로 대칭시킨 것뿐이다. 똑같은 이야기 하자면 자네 몇 년생인가 물어봤을 때 정사생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문자 쓰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양반인데 문자 쓰면 또 양반이 그러면은 몇월생인가 이래 물어봤을 때 말하면 예를 들어 갑자월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또 다시 다른 말 묻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자꾸 그러면은 당신 뭐 문자식으로 물어보면 나중에 뭐 몇 마디 안 하면 뭐 문자 무식한 사람 소위 말하는 상놈들 말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말을 처음부터 잘라주기 위해서 몇 년생인가 저는 뱀띠올시다 하면은 이 사람 뭐 글자를 모르구나. 다시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물어도 소용이 없구나. 안 그러면 쉬운 말로 풀어서 물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말하면 권력화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지에도 양과 음으로 구분한 것 같이 생각해 본다면 사는 음의 지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인 뱀이라는 동물은 음의 동물이라는 것과 같아. 3단 논법으로 사는 뱀이다. 사는 음이다. 그러면서 뱀은 음이다. 뱀이 음이라고 한다면 반대가 되는 현상이므로 뱀의 반대는 어떤 동물로 해야 될지 그 대칭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논리성을 갖추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논리성, 그게 없다 하면 그 논리가 이미 말하면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되지 않는데. 또한 사의 반대는 해인데 사도 음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도 음이더라. 모순점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뭐 사회는 사가 붙는 지지는 뭐 정사, 기사, 뭐 을사이라든지 을뱀, 정뱀, 기뱀, 신뱀, 개뱀, 뭐 말이 안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가 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명리에서 그 뱀이라 사가 뱀이라고 하는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이용한다라는 그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알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뭐 뱀띠다. 뱀 뛰는 거라면은 억수로 징그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네요. 독하게 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네요. 내가 뱀띠인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뱀띠들은 다 독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뱀띠는 뭡니까? 말하면은 소리 없이 막 이래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잘못된 거다. 이용하는 것도 없더라. 조금 시간이 가더라. 5까지 끝내겠습니다. 지지에서 사용되는 오늘 세부적으로 나왔다. 오이지 사진의 지지라는 내용을 말 때는 지지의 7번째 시간으로 정오, 방위로는 정남, 5월 말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오라는 지지를 동물은 말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오라는 지지가 마치 말과 같은 모양을 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한다면 이야기한다면은 이 논리를 이제 반대적인 논리를 따져본다면은 원래 말을 나타내는 것은 아까 말도 되고 말입니다. 말 소우자고 원래 말은 말입니다. 원래 말이라는 것은 이 말 맞죠? 이 말이라는 것은 원래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 아닙니까? 한번에 원래 말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이다. 말의 내용은 동물로서 말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오라는 한문 원래 한문에서 말을 나타내는 것은 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문에서 오라는 글자의 원래의 뜻은 원래 오라는 글자의 원래의 뜻은 뭡니까? 교착하다, 거스르다, 어기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기다. 예,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대요. 동물로는 말인데 말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오라는 한문이 가지고 있는 본뜻은 말이라는 내용은 없지만은 사조라고 하는 명리에서 지지의 하나인 오를 말이라고 하는 별칭을 두고 그렇게 통념적으로 이때까지 사용했을 뿐이래. 다시 말해 이러한 별칭이 말로 되었다는 말과 같으며 이러한 별칭으로 인하여 마치 오라는 지지가 말과 같게 된 것 착각을 가지게 되는 고차가 됐다. 문자의 권력화. 예. 지지에도 양과 음으로 구분한 것 같이 생각해 본다면 오는 양의 지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오인 말이라는 동물은 양의 동물이라는 것과 같아. 3단 논법을 이야기하는 오는 말, 오는 양, 그러므로 말은 양. 말이 양이라고 한다면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음이라는 말이 반대되는 어떤 동물로 해야 될지 결정되지 않는데 무슨 చెప్ప? 그 설명해 내 같은 놈 그럼 말이 음이 같으면 반대되는 거 동물 하나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대칭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도 그거 다 맞지 않다. 그리고 오의 반대는 자인데도 오도 양이고 자도 양이더라. 그리고 그 말이라는 그 말이라는 극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설명조차도 없더라. 설명조차도 없더라. 여기까지 지지가 좀 하나하나 이제 그냥 쑥 넘어가려 하다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하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미지지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읽으면서 설명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